MC는 아니 그냥 조훈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박수는 좀 생략해 주세요. 계속 박수. 예, 시간 가니까요. 네, 연극 초연이 7월 3일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상영회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작품에 대한 관심으로 함께 이런 거 버려버리겠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를 봐야 되니까요. 일단 이거는 꼭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상영회를 준비해주신 더 그룹과 장소를 대관해주신 메가박스에도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상영회에 등장한 배우분들과 창작진들을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관객과의 대화의 시작에 앞서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네. 예, 어디 숨어 계시는지 한 분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 순으로 자, 주민진 배우님, 드드둥, 바로 따라오시면 돼요. 임철수. 이렇게 네 분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머 세상,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이게 또 좌석이 있습니다. 또 자기들 자리. 이렇게 앉으시면 제가 어디를 앉으라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객분들의 이 네 분입니다. 멋있죠? 이제는 박수를 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가니까요. 바로바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관객분들의 질의응답에 앞서서 사전에 취합된 질문들이 있다고 하네요. 먼저 답을 해볼까 해요. 되게 어색하게 쓰셨네. 먼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인가? SNS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읽어드리고 그 질문의 답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진 PD님한테 질문이 온 거예요. 뭔지 아세요? 질문? PD님? 주민진 PD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그 PD는 마지막에 방송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스스로 자신의 머리 위에 약품을 부어버리는데 본인이 연기하신 PD는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심정으로 머리에 이 약품을 부으셨는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단편적인 한 가지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뭐 되게 중요한 순간에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는 순간에 1, 2초가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PD도 그 짧은 순간에 어떤 희망도 놓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날의 방송이 끝난 뒤에 일정도 뭔가 포기하게 되고, 결국 할 수 있었던 결정이 뭐 어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게 그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뭔가 되게 포기하는 심정,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 포기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답변이 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PD가 스스로 선택한 결말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방금 질문이랑 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PD는 아마 그날 방송이 끝나고 돈을 받아서 어딘가 숨어버리든지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몰린 것 같아요. 눈앞에서 아들의 심장도 사라지고, 바랬던 건 아니지만 기대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 그것도 무너졌고, 방송에 지금 나의 이런 모습도 다 비춰졌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게 그거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고.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큐 전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PD는 교도소장의 딸 혜림이를 실행시키자고 하는데요. PD 입장에서 정말 교도소장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방송을 진행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잘 못 들었어요. 혜림이를 혜림이한테 이제 저희한테 교도소장한테 혜림이를 포기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로
PD로서 사람으로서 교도소장을 위해서 한 행동일까요? 아니면은 방송을 진행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PD가 그 제안을 교도소장한테 했던 이유는 그 어떤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그게 납득이 되고 안 되고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의도는 교도소장에게 혹시 너도 그럴 수 있어? 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고 그 일전에 그래서 딸이 납치된 걸 알았을 때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고 같은 기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뭔가 제안이 어떤 방송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닌 난 이런 일을 겪어봤어 혹시 너도 그런 결정을 혹시 네가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으면 넌 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깔려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임철수 싱페이 분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큐를 처음 보고서 대본을 보시고 싱페이의 캐릭터에 대해서 정말 놀라고 며칠 동안 꿉꿉한 기분을 지울 수 대본이 아니고요. 연극 큐를 보고서 이분께서 찝찝한 꿉꿉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답니다. 배우님이 싱페이를 연기하실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꿉꿉했어요. 먼저 하여튼 이렇게 자리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임철수입니다. 기분이 안 좋죠. 다들 뭐 악몽도 꾸고 끝나고 나서 공연 끝나고 나서도 되게 좀 힘도 많이 빠지고 또 퇴장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 컨디션이 좋다가도 그 죄수복 환자복만 입으면 항상 뭔가 억눌려 있는 느낌이 들고 되게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였겠죠. 근데 그런 거 저희도 느꼈으니까 아마 보시는 분도 아마 느끼셨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답변이 됐나요? 답변이 되셨나요? 예, 꿉꿉했답니다. 한마디로. 예. 죄송해요. 꿉꿉하게 해서. 괜찮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싱페이의 두 번째 질문, 싱페이의 이 애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싱페이는 그냥 말장난식으로 말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자신이 아이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라고 칭한 것인 건가요? 이 애 좀 살려주세요. 그 대사요? 뭐 되게 중의적인 표현 같아요. 그게 뭐 진작 PD한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말하지 않는 것도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신페이였을 수도 있고 정말 얘는 살고 싶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이 상황이 재밌으니까 피를 맞건 뭐 다치건 위험에 처하던 이 상황을 즐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좀 도발 아닌 도발. 근데 그 중의적인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살고 싶어하는 본능과 그냥 이 상황을 즐기는 거. 그러면 얘 PD의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 있겠냐라는 어떤 그냥 저 혼자만의 장난, 즐기는 스릴을 즐기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이쪽이 대답 되게 잘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세상에. 네, 다음 이제 저희 요세프 K 연출님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극 큐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주입니다. 네, 연극 큐 원래는 미국에서는 Everybody Wants Him Dead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이게 이름이 너무 길다 이거죠. 그래서 이름을 조금 더 캐치한 이름으로 찾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조연출 경태 조연출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던 이름인데 큐라는 이름은 퀘스천 할 때 큐도 되겠고 카지노에서 4명이 모여서 하는 게임이 큐라는 것도 있대요. 그런 것도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관객분은 이제 올가미를 거꾸로 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 큐 방송 큐 날릴 때 그 큐도 되겠고요. 그래서 해석은 이제 관객분들에게 넘겨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이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10개의 각기 다른 엔딩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버전도 궁금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대본을 미국에서 처음 만들고 했을 때는 과정 자체가
제가 극자 트레이닝을 받을 때 스승님이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테크닉 중에 하나는 최대한 많은 반전을 써보자 해서 재미로 시작했던 대본이에요. 그래서 매 페이지마다 반전이 있었던 대본이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교도소장의 조수, 그리고 심페이, 그리고 PD 이렇게 있었어요. 검사는 있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처음에 그때 작품은 끝나는 것은 PD가 전부 다 죽이고 끝났어요. 그랬던 엔딩이 원래 아니죠. 심페이가 PD가 검사를 죽이고, 검사가 아니라 교도소장의 조수를 죽이고, 교도소장을 죽이고, 그리고 심페이에게 그 살인을 덮어씌우면서 끝났던 엔딩이에요. 그리고 돈을 벌면서 PD가 완벽 범죄를 저지르면서 끝났던 엔딩이 원래 버전인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분량이 늘어나기도 했고, 이제 다른 엔딩을 해보자 그래서 변화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일 많이 변화를 줬던 것은 이제 처음에는 검사역이 아니었고 그 피터 킴이라고 해서 UFC 선수를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UFC 선수의 딸이 납치가 돼서 UFC 선수랑 천하의 살인마랑 싸움을 붙이자라는 그딴식의 컨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 찢어버리고.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래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원래 원했던 산이 있잖아요. 이제 공연 만들면서 이쪽으로 가자 해갖고 배우들이랑 같이 가는데 가면서 버려졌던 대본들을 이제 다 꺼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딩을 하면 한 배우들이 한 3분간 말이 없습니다. 안 좋게 써오면 그때 그랬죠. 자. 버렸던 대본 중에 1순위 1번 후보. 굉장히 이거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갔는데 배우들이 싫어했어요. 뭐였냐면은 싱페이가 알비노 병이잖아요. 색소가 없는 모든 게 다 하얀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알비노 병에 걸린 아이들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알비노 병에 걸린 애들만 죽여서 그 애들 피를 모아서 그 피로 샤워를 해요. 그래서 그 피로 샤워를 해서 그 욕조가 그렇게 높았던 거고요. 그게 원래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듯이 그 자기의 죄책감을 씻어내는 그 행위를 했던 장소고요. 그래서 거기에 원래 피를 저장을 시켜놓고 거기 와서 마지막 그 알비노 아이의 피로 샤워를 해야지 자기 죄가 씻겨져 나간다고 믿고 있는 거였는데,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그게 알려지고 알게 되고, 그리고 PD가 싱페이를 묶어두고 자신이 그 피로 샤워를 하죠. 싱페이 앞에서. 네, 그랬던 엔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다 죽고 끝나는 거 식상하죠? 이제 저희 거 지금 엔딩이고요. 그리고 교도소장이 이거는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무대 위에 왜 월감이 이렇게 있었냐고 물어보셨던 관객분들 계시잖아요. 원래는 교도소장이 무대 위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원래 대본에는. 근데 테크닉상 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그 무대 뒤에서 구현하게 됐죠. 그래서 대본 수정을 많이 고쳤던 부분인데 일단은 거기서 무대 위에서 교도소장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도소장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교도소장이 올가미를 사다리를 탁 잡고 내려오는 게 있었죠. 교도소장이 죽지 않았다 라는 엔딩. 그 엔딩은 뭐였냐면 교도소장이 PD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교도소장이 PD였고, 그리고 PD 역할이 교도소장에게 고용된 사람이었던 대본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검사님이랑 교도소장이랑 이제 딜을 해가지고 검사에게 파워가 엄청 실려다가 이제 너무 다른 산으로 가서 이제 없앴던 대본도 있고요. 검사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나는 거는 여러 가지 대본들이 나왔었고 의견이 많이 있었고, 미국에서 돌아가고 한 열흘간은 계속 밤새면서 수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다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치만은 배우님들이랑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PD님도 네,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이쪽 산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예, 저는 진짜 10개 다 대답하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지루해지고 듣기 싫어가는데 10개를 다 정말 하실까 했는데 빨리빨리 끊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저희 유명하신 분이죠?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엄청난 포즈를 보셨을 우리가. 예, 저희 이해만 프로듀서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연극 큐 재연 소식이 궁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프로듀서 이영환입니다. 질문 주셨던 재현이요. 제가 막공 때였나요? 이 좋은 배우 때문에 이상한 포즈를 취한 날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배우들과 다시 한번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단차가 굉장히 좁은 공연장들과 지금 두 번 다시 단차 얘기를 제가 듣지 않도록 좋은 공연장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제 다음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1차부터 지금 4차까지 상영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2차 때부터 재현에 대한 떡밥들이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목표는 2차 때는 여러분들이 날짜가 언제쯤이겠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12월 달에는 캐스팅이 아마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찾아주셔서 저희 이 상영회를 빛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못 들어갔어요. 언제라고요? 12월에 뭘 하신다고요? 후배우는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괜찮습니다. 같이 하시죠. 같이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극이 시작될 때부터 싱페이 작업실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자살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이 밧줄이 걸려 있었던 의도는 뭔가요? 아예 소장의 자살을 위한 준비였나요? 아니면 싱페이가 체포되지 않기 위한 자살을 위한 거, 그러니까 싱페이를 위한 거, 그거죠? 싱페이가 체포되지 않기 위한 자살을 위한 것이었나요? 나자고요? 예, 이해만 프로듀서님께 질문이 온 겁니다. 그래요? 일준이. 네, 유현출입니다. 없어졌잖아요. 그 올가미는 근데 PD님한테 질문 드려도 되는 게 PD님이 직접 다셨거든요. 그거를. 네, 직접 다셨거든요. 무대 올라가셔가지고. 그 올가미를 무대 뒤로 하나를 더 달아놓고 그리고 무대 앞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달아놓은 게.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상징적인 게 필요하겠다. 왜냐면 이제 이런 작품을 볼 때는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저거는 왜? 저거는 분명히 쓰일 거다. 저건 누가 목이면 이게 죽겠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흔적들을 남겨놨던 거죠. 그래서 소품팀 김연아 소품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던 것도 사실이고 가방도 놔주시고 애들 신발도 놔주시고 곳곳에 이것저것에 대한 흔적을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세상에, 예.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얘기하시면 아니요, 길게 하셔도 돼요. 근데 예,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오늘 보시고 또 기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나셔가지고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아보고 배우분들이나 이제 스태프분들, 연출님께 이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이제 예, 시원하게 예. 제자리에서 일어나야 저희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네. 시작과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알아서 예, 좀 진행 좀 질문을 좀. 그거 네. 한분 마이크 잡을 때이 단지라고 네, 안녕하세요. 큐를 보면서 항상 떠올렸던 건데 큐는 그 남성 4인극입니다. 그 남성들 아무래도 그 6탄전이 있다 보니까 남성들로 구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 관객의 입장에서 저건 여자 배우들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재연 때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재연 소식이 벌써 들려가지고
욕심상 그 사면대라도 남성 배우들만 하는 분기, 그 혼성 분기, 그리고 여자 배우들 분기 이런 식으로 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혹시 어디 일보에서 오셨어요? 기자분이신 줄 알고 제가. 아니요. 나를 보고 누구예요? 우리 항상 연습 때부터 연출님께서 욕심냈던 부분이 여배우를 꼭 영입하자였었는데, 근데 우리 한 명만 꼭 여자 PD면 어떻겠냐 막 이런. 네, 여자 PD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강력한 페미니스트인데 딱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회성도 그렇고 이제 딱 봤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약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 대본 자체가 도덕적으로 아주 어긋나 있는 대본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 비하적인 부분들도 막 넣으면서, 그러면서 그 여자 PD가 또 이제 짓밟아 놓는 모습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불가능했던 부분이지만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신 분 자신 있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굉장히 쫓아가겠습니다. 주변. 질문. 맨 처음 시작하실 때 배우님이 PD님이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힙 모션을 취하시잖아요. 그거를 어떤 의도로 넣으셨는지, 그리고 배우님은 그걸 하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모션을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어디까지가 리얼리즘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 이제 프롤로그처럼 이제 상징적인 부분을 넣었던 것인데, 힘의 대결, 힘의 구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고서 이게 기도하는 모습인가? 라고 보셨던 부분들도 있고, 이제 저는 오픈해가지고 많이 연출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번 작품을 할 때는 사실은 원래 미국에서 공연한 걸 그냥 프로젝션을 사용해가지고 스크린을 대신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 자체가 있고 그리고 커다란 스크린이 하나 있는 상태로 했었는데, 근데 공연을 올라가면서 TV 스크린이 딱 들어오게 됐잖아요. TV를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극 자체가 극현실주의로 돌아가게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손 부분은 상징적으로 이제 그렸던 극에서 약간 빠져나온 리얼리즘에서 약간 어긋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고서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잘 연출한 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연출님이 말씀하신 대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양손이 의미하는 게 좀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있으면 그걸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 훈이는 재밌는 친구라는 게, 훈이 정체성이라 치면 훈이 반대편에 반정체성으로서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친구가 있거든요. 그게 합쳐져서 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한쪽과 한쪽이 둘 다 뭐 선과 악 이렇게 나누긴 좀 뭐하지만 PD의 여러 가지 면이 서로 자기 안에서 싸우다 결국 합쳐지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다음 질문하실 분들 계속 하셔도 되게 저쪽. 저 배우님들한테 조금 사적인 질문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 세 분 혹시 연극 큐에서 다른 배역을 해볼 수 있다면 어떤 배역이 가장 욕심나는지 궁금해요. 저요? 세 분 다요. 세 분 다죠? 예, 저는 뭐 다 해보고 싶어요. 다 정말로. 예, 검사로 해서 진짜 미친 듯이 웃겨보고 싶고요. 예, 싱크에서 되게 멋있는 역할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정말로. 예, PD 빼고요. 정말입니다. 저희 항상 이런 얘기를 했는데 PD는 너무 일단 대사가 많고요. 예, 이런 정말입니다. 이거 저희들끼리도 맨날 해서 막 하는 말인데,
예, 제가 진짜 검사를 하면 정말 저 같은 엘리트 검사가 없을 거다. 예, 일단 저는 해만 PD님께서 싱페이는 잘생겨야 된다라고 복면을 벗었을 때 이 한마디 때문에 저는 싱페이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뭐 얘기한 것처럼 저희 이 얘기를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하고 항상 많이 해요. 뭐 어떤 다른 작품을 해도 넌 지금 이 역할 아니면 딴 거 뭐 하고 싶냐? 뭐가 잘 어울리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배우들 대부분 노렸던 게 검사 역할이었고요. 저도 검사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검사라는 캐릭터로 어떤 코믹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어두운 극에서 잔잔하게 중간중간 재미를 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재밌는 검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실제로 뭐 검사 재판장 뭐 이런 거 보면은 실제 검사는 뭐 훈정이 형이나 상이나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저희처럼 생겼거든요. 저랑 훈이처럼. 흔하게 생겼어요. 진짜 검사는. 그 검사가 무서운 몸이죠. 네. 그래서 아주 되게 일상적이면서도 정말 살벌한 뭔가가 있는 생긴 건 평범한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배우들끼리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되게 제일 많이 바뀌었던 캐릭터 같기도 했고, 그러니까 피터 킴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많이 변동이 있었고 제일 어려웠던 캐릭터기도 했고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검사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쪽 여기 예, 맞습니다. 본인 맞습니다. 예. 네, 연습하면서 뭐 재미있는 연습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저희 되게 군대 같았어요. 되게 군대 같았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화목했거든요. 되게 남자들끼리 이렇게 안 친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데 친했는데 대신 연습하는 시간에 되게 잘 보냈어요. 진짜로 무서울 정도로 서로 눈빛들이 되게 많이 변했고 근데 그때는 되게 괴로웠거든요. 그 시간이 진짜로 만드는 시간이. 근데 막상 되돌아보니까 다 같이 너무 이 작품을 사랑해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그래 이렇게 하자면 됐는데 진짜 무서웠거든요. 분위기가 작품을 만들면서. 근데 또 노는 시간에 또 되게 재밌게더라. 그랬기 때문에 뭔가 후회 없이 뭔가 해낸 작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했는데 그냥 이런 대답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디 계시지? 싸우는 걸 원하시나요? 예, 그랬습니다. 네. 에피소드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세 번째 줄.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한 번씩 계속 하시면 되니까요. 네, 이어서 하시면 되니까. 다른 분들께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캐스팅으로 보고 싶어서 몇 번 봤는데 주민진 PD님이 다른 PD님이랑은 약간 조금 달랐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연출가분들이랑 협의하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배우님께서 생각하셔서 하신 건지 일부러 그러신 건지 기타는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하는 모든 연기는 일단 연출님한테 꼭 허락을 받고요. 제가 단단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여러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오가다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연기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연출이라는 직함이 그런 걸 되게 해주기 쉽지 않은데 열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또 그 나머지 배우분들도 그거를 받을 만큼의 역량이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연출님 허락을 받고 뭔가 약간은 다른 라인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네, 연출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작가로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거냐면 제가 연출할 때는 보통 이제 대사를 어떻게 해라라는 연출보다는 이게 상황이 이거고 당신의 목적은 이거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한 액션으로 제 연출을 많이 했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초연 배우라는 것에 대한 이제 대본이 나오고 하면 사실은 미국에서나 이제 해외에서 작업할 때는 대본이 딱 나오면 첫 장을 딱 피면 초연 배우들이 쭉 나와 있는 대본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초연 배우들 때문에 대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그것에 대한 크레딧을 충분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저기 팀에 딱 들어왔을 때 연출이 작가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진 배우가 PD 역에 대해서는 주민진 배우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이해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진 배우가 어떤 대사를 뭐 애드리브로 한두 마디 뱉었을 때 그것이 그냥 웃기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한테 리허설 중간에서도 이제 다른 대사를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져주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작가한테 사실은 자극을 주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대사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대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구매하신 대본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없죠. 예, 그래서 대본들 보면은 다 이것이 큰 틀이고 큰 그릇이고 이 그릇을 채우는 음식들은 배우님들이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게도 저는 운이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늘 처음으로 연극 큐 상영회를 진행하는데요. 배우님들 직접 이제 연기하신 모습을 직접 관람하셨는데 다른 배우님은 이제 앞으로 하실 예정이시고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연기하면서요. 아니요. 지금 연기하신 모습을 이제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기가 어땠는지 다른 분의 연기 어땠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 1시간 약 30-40분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앉아있기 되게 힘들었고 공연 상영회 전에 원래 홍 배우님께서 마우스피스를 하나 사와라 라고 했었는데 안 사온 거를 좀 후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신기한 게 이건 말고도 제가 했던 공연들 중에서는 대부분 공연 영상을 줘요. 뭐 여름 무대나 이런 데서 항상 공연이 끝나면 했던 공연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CD로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공연이 다 끝난 뒤에 집에서 혼자 틀어봐요. 대신 입에 수건을 물고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빈틈이 너무 많구나. 이게 사람마다 이제 보는 게 분명히 다르겠지만 제가 제 연기를 본다는 게 진짜 너무 힘든 일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이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영상회가 제가 했던 몇 회차 중에 한 회잖아요. 그날 머릿속에 지나가던 생각이 그대로 떠올라요. 그날 연기를 하면서 이게 매번 그래서 이게 나도 너무 신기한데 그렇게 너무 누락돼서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이날도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가 보면서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가 그렇게 나왔었지라는 것까지. 결론적으로 질문의 대답은 굉장히 힘들다. 이거는